역사 드라마에서 흔히 들어본 단어 종묘사직. 여기서 사직은 땅과 곡식의 신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과거 우리 선조들은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두면서 삶을 일구었습니다. 땅은 밥이고 약이고 꿈이고 곧 삶 그 자체였습니다. 백성들의 편안한 삶과 풍요를 기원하는 공간인 사직단. 오늘은 대구 지역 사직단을 둘러봅니다. 왕실과 나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종묘사직. 역대 국왕의 신위를 모신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사직에 대해선 여전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신과 직신 두 신을 이제 뜻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그 평화와 안녕을 이렇게 담당하는 이제 토지 시인을 일러 우리가 사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지역의 이제 농사의 풍년이라든지 또는 풍요를 담당하는 신을 우리가 직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신과 직신을 모시고 이제 제사를 모시던 것을 우리가 사직제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한 사직제를 모셨던 이 제단을 이제 사직단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직제는 그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이제 바로 직전에 일제의 간섭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사직단이 이제 역사 속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죠. 국토와 오곡은 나라와 백성의 근본이므로 삼국시대부터 사직단을 설치해 왕이 제사를 올렸는데요. 태조 이성계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엔 종묘를, 서쪽엔 사직단을 두고 해마다 제를 지냈습니다. 좌묘우사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 임금이 거처하시는 이제 궁궐을 우리가 이렇게 등지고 있을 때 기준입니다. 궁궐을 우리가 등지고 있을 때 좌묘, 즉 좌측에 종묘, 그러니까 역대 임금들의 신주를 모셨던 그 종묘를 왼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우사, 그러니까 궁궐 오른쪽 편에는 이제 이 사직신을 모신 이제 사직단을 이제 설치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좌묘우사라는 말은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됐었거든요. 어떤 그 왕조가 일어나면 그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앞 왕조의 종묘와 그 사직단을 없애는 것입니다. 없애고 자신들의 이제 종묘와 이제 사직을 세우는 것을 제일 첫 번째 일로 이렇게 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묘 그리고 이 사직이라는 것은 어떤 한 왕조의 그 흥망을 함께 했기 때문에 왕조의 흥망과 함께 간다. 즉 왕조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직단은 도성인 서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요. 마치 고을마다 향교가 있듯이 전국 곳곳에 수백 개가 넘는 지방 사직단이 있었습니다. 이들 지방 사직단도 좌묘우사의 원칙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직단은 이제 고려 시대에는 이제 도성이었던 그 개성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달라져요. 조선으로 오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흔히 이제 도성이라고 불리는 이제 서울 한양에는 기본적으로 있었고, 한양 외에 지방, 그러니까 당시 한 300여 개 정도 됐다 그러거든요. 우리 군현 정도 되는 지방 고을에도 모든 고을에 이 사직단을 다 이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 참고로 조선 시대에는 국명, 그리고 나라의 명으로 지방 고을에는 이제 3단 1묘라고 해서 3개의 단과 하나의 묘를 이렇게 세웠다 그러는데, 그 3단에 보면 이제 첫 번째가 토지신과 곡식신을 모셨던 이제 사직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을을 이제 수호하는 수호신에 해당되는 성왕신을 모셨던 성왕단을 또 설치를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무사귀신이라고 칭하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뭐 비명 행사를 한다든지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서
제사를 받아 먹지 못하는 그런 여러 잡신들도 함께 모아서 제사를 지내는 여제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 3단, 그리고 일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향교에 있는 그 공자님을 모셨던 이제 문묘를 뜻하죠. 이렇게 3단 일묘, 그래서 국법에 의해서 모든 고을에는 다 이렇게 설치했었던 것이죠. 유교 국가였던 조선이 이처럼 전국 고을마다 3단을 설치하고 고을 수령이 직접 제사를 지낸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민간에서 행해오던 불교, 도교, 민간 신앙 등의 제사를 정리함과 동시에 백성의 삶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거는 뭐 경중사직단 또는 뭐 서울사직단 이렇게 부르고, 지방에 있는 사직단은 이제 지방사직단 또는 뭐 주연사직단 이렇게 불렀거든요. 두 사직단은 일단 규모라는 측면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고, 다음에는 형태에 있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 하면, 우선 그 신을 모셨던 제단이 서울 사직단은 사단과 직단이 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이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지방 사직단은 그게 아니고 하나의 단을 세워서 하나의 단에 사신과 직신 두 신을 다 같이 모시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더 보면 이제 그 신을 뜻하는 이제 우리가 신주에 해당이 되는데, 서울 사직단은 이제 석주라 그래서 돌로 만든 신주가 저 제단에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 사직단은 이제 그런 것이 없고, 또 이 제단 주위를 둘러싼 유라고 하는 담장이 서울시 사직단은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 지방 사직단은 이제 한 겹으로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죠. 전국에 걸쳐 수백여 개에 달했던 사직단.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건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광역시에는 이제 사직단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과거 이제 조선시대 때 경산 현해 사직단이었던 지금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사직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 현풍 현해 사직단이었던 지금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사직단,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몇 년 전에 우리 대구 북구 읍내동에서 과거 이제 그 칠곡 지역 사직단이 발굴이 됐거든요. 거기도 원형 그대로 발굴이 된 상태고,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조선시대 대구 사직단은 현재 사라지고 없습니다. 대구 사직단이 있었던 곳은 이제 서구 평리동 쪽인데, 지금은 그 자리에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들은 이제 소식에 의하면 북구 읍내동에서 발견되었던 그 칠곡 사직단도 이제 아마 복원할 계획이 있다 그러고, 서구 평리동에 있었던 이제 대구 사직단도 우리 대구 서구청에서 이제 복원을 할 거라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 대구 광역시는 아마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한 지역 안에 이제 4개의 사직단을 가진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겠죠.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도심 한복판에서 과거 신성한 공간이었던 사직단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옛 경산현의 사직단으로 그동안 경산현읍지와 지방지도 등 문헌상으로만 확인되다가 인근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실시된 발굴조사를 통해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이거든요. 1999년경인데 이 앞쪽에 도로 이제 개설 공사를 하던 중에 바로 이 언덕에서 노변동 이제 사직단 터와 그리고 삼국시대 이제 고분이거든요. 고분군이 여기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당시 그 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직단을 복원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노변동 사직단이 되겠습니다. 초고층 아파트와 푸른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이곳.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우리 문화유산. 사직단을 품고 있는 노변동은 어떤 고장일까요? 노변동은 우리 대구광역시하고 경산시하고 이제 경계가 되는 이제 우리 고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제 마을이거든요. 역사는 400년이 이제 훨씬 넘은 아주 오래된 마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의성 김씨들이 이제 터를 잡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조선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제 청주 정씨들이 이 노변동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문중이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그 노변공원 남쪽 편에 보면 충효제, 모운당, 그리고 뭐 정충각, 정효각 같은 그 청주 정시 문중들의 문중 유적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내력이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들어선 노변동 사직단. 조선시대 사직단 중에선 가장 원형에 가깝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데요. 이로써 조선시대 지방사직단의 구조와 규모 등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곳 그 노변동 사직단은 현재 그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면 이렇게 재단 형태로 완전하게 이제 복원이 된 조선시대 사직단은 현재 한 7, 8곳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이거 노변동 사직단이 이제 조선시대 사직단 원형에 이제 가장 가깝다라는 이제 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발굴 당시에 이 노변동 사직단은 이제 돌로 쌓았던 제단, 그리고 담장, 그리고 홍살문이라 그러죠. 동서남북 출입구에 해당하는 홍살문 형태가 훼손되지 않고 이제 허물어진 상태 그대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원을 할 때 원형 그대로 복원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복원이 될 수가 있었죠. 또 하나, 사직단과 더불어 삼국시대 대규모 고분군도 발견됐는데요.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제 이 언덕은 삼국시대 고분군입니다. 그러니까 고분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당시에 이 도로 공사를 할 때 발견된 이 고분과 유구가 한 770여 기 정도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금동관이라든지 또는 귀걸이 같은 것도 나왔고요. 또 뭐 토기류, 뭐 철기류 또는 뭐 자기류 같이 유물들도 한 1,100여 점 이상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공간을 지금처럼 이제 노변동 사직단으로 이제 복원을 하면서 당시 여기에서 함께 발견됐던 이제 고분도 일반인들이 보실 수 있게 아래쪽에 보면 자그마한 그 소규모의 그 전시 공간을 이렇게 설치를 해뒀죠. 수많은 차량들이 지나는 도로 한복판에 들어선 노변동 사직단. 시끄러운 주변 소음에도 불구하고 사직단 내부는 아주 평화롭기만 한데요. 그 옛날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국적으로 그 사직단이 있었던 자리는 이제 아무 곳에나 세우지 않거든요. 위치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뭐 좌묘 우삭하는 개념도 있지만 오른쪽 편 중에서도 이 사직단은 항상 그 지역의 어떤 정신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어떤 상징성을 가진 공간에다가 이 사직단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에 사직단을 세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국조 오례설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 초기의 사직단을 보면 한가운데에 사단과 직단이 각각 동쪽과 서쪽에 위치하였는데 너비는 2장 5자이고 높이는 3자였다고 합니다. 유의 한쪽 면의 길이는 25보였으며 사방으로 홍살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곳 그 노변동 사직단은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북쪽 남쪽으로 좀 길쭉한 형태, 그러니까 직사각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보면 이렇게 키가 낮은 담장이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유라고 하거든요. 담장이 있고 담장 안쪽에 보면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의 돌로 쌓은 이제 제단이 이렇게 있고 이 담장은 보면 그 동서남북 사방에 붉은 칠을 한 홍살문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역시 제단에도 동서남북 네 방향에 이렇게 돌로 만든 3단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유라고 불리는 이 키가 낮은 담장과 홍살문은 성과 속을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그 경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이 유 안쪽은 이제 신들이 거처하는 신성한 공간이고 유 바깥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 세속의 공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유의 높이가 그리 높지 않은데요. 담을 높여 보호하지 않고 제단과 높이가 비슷한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우리 그 옛날 조선시대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대상에 해당되는 신이 어떤 신냐에 따라서 이 제사 지내는 장소가 달라지는데, 인귀, 그러니까 사람 신을 모시는 곳은 우리가 흔히 사당같이 이 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뭐 하늘신, 땅신, 바람신, 뭐 기우제 지내는 곳, 이렇게 자연신을 모시는 제단은 이런 식으로 그냥 허공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어떤 우리가 뭐 비바람, 어떤 그 자연의 기운을 바로 접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제단도 사실은 만드는 원칙이 다 있거든요. 계단도 보면은 이게 3단 형식, 요 석축도 보면은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천지인 삼재를 뜻한다는 표현이 있고, 또 가운데 이 흙도 보면 한 가지 흙이 아니고 이 지역 같으면 이 지역의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있는 흙을 떠와서 그 방위에다가 흙을 쌓는 거죠. 그렇게 요 재단 하나에도 나름의 어떤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이제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단을 빙 둘러싼 붉은 문. 동짓날 붉은 팥죽을 쑤어 먹거나 대문에 뿌리는 것 등은 붉은색을 귀신이 꺼리는 색이라 하여 악귀를 물리치고 집안의 안녕과 무병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이제 이런 문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홍살문이라고 하거든요. 홍은 한자로 붉을 홍자입니다. 그리고 살은 위에 보면 화살 살대가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홍살문이라고 하는데, 통상 우리 전통 건축에서는 홍살문은 항상 신성한 공간을 뜻하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이 노변동 사직단에 오시면 이제 하나 차이가 있는 것이, 동서남쪽에 있는 다른 그 홍살문은 보면 화살 살대 수가 7개가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 조금 넓고요. 근데 유일하게 이 홍살문은 살대가 5개고 폭이 이렇게 좁습니다. 그래서 발굴 당시에도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 바로 이 북쪽에 있는 문이라 그래서 북신문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 사직단에 거처하는 이제 우리가 사신과 직신이라 그러는데, 이 신이 출입하는 통로, 그래서 다른 문하고 달리 조금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규모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또 하나의 사직단을 찾았습니다. 현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달성 사직단은 본래 옛 현풍현의 사직단이었는데요. 이 일대는 조선시대 현풍현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 조선시대 현풍현에 이제 관아가 있었던 그 업체라 그러죠. 관아가 있었던 현풍현의 이제 중심 지역이 이제 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그 현풍현 이제 행정 이제 복지센터가 여기에 있고, 현풍초등학교도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이제 현풍향교, 원호루, 그리고 석빙고 같은 과거 역사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산재되어 있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리고 과거 현풍 관아터에 세워졌던 지금 그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편에도 동산이 하나 있고 서쪽 편에도 동산이 하나 있거든요. 이 동쪽 편에 있는 동산에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것처럼 현재 현풍 사직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서쪽 편에 있는 동산에는 지금 그 달성 충원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달성 충원탑이 서 있는 읍서산 정상. 지금으로부터 550여 년 전만 해도 현풍영감 채석견이 쌓은 현풍사직단이 이곳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풍사직단은 1908년 일제에 의해 파괴되고 대신 그 자리에 일제 신사가 세워졌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 충원탑들은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가장 이제 신성하게 인정을 받는 이제 공간에다가 세워진다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 달성 충원탑도 바로 이 자리에 조선시대 때 현풍 사직단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사직단을 없애고 이 자리에다가 이제 자신들의 신을 모신 이제 일제 신사를 세웠죠.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에 의한 순환의 역사는 사직단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신성한 곳에 일본 신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일제는 우리나라 아주 그 요소에다가 그 일왕 그리고 일왕의 이제 시조들을 모시는 이제 그 신사라는 것을 이제 세우게 되었거든요.
당시에 그 신사를 세우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 황국 신민화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조선인들을 일본 신화국의 이제 백성들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목적에서 세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 신사는 아무 곳에나 세우지 않았고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에다가 이제 신사를 이제 세우게 되었거든요. 이곳 그 현풍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이제 서울. 서울에 가보시면 이제 태조 이성계와 이제 무학대사를 모셨던 그 남산 국사당이라는 일종의 그 성황당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허물고 거기에다가 이제 서울 남산 신사를 세웠고 우리 대구만 해도 그래요. 그 대구의 출발점이자 이제 정신적인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달성에다가 일본이 그 자신들의 그 신사를 세운 것이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440년 가까이 현풍고을의 평화와 풍년을 기원하던 신성한 공간이 하루아침에 일왕과 그 시조신을 위한 참배 공간으로 뒤바뀌었는데요. 현풍 사직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 들어선 일제 신사는 그러나 1945년 1월 돌연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현풍에 있었던 그 일제 신사를 누가 이렇게 방화, 그렇게 불을 태웠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누구라고. 근데 지금까지 뭐 기록이라든지 이제 구전되어 오는 자료에 의하면 1945년 1월 달이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 현풍 출신 한 그 애국지사가 석유를 이제 가득 담은 이제 그 대병이라 그러죠. 대병에다 불을 붙여서 일본 신사에 던졌고 그 불로 인해서 신사가 이제 완전히 소실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사단과 직단으로 간결하게 이루어진 사직단.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를 올리는 이곳은 종묘와 함께 국가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요. 그 옛날 사직단에선 왕과 대신들이 땅을 중시하며 기우제와 기청제 그리고 기곡제를 지냈을 겁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토지신, 곡식신에게 제사 지낸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시 시점으로 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토지가 없으면 이제 쓸 수가 없고 곡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과거 왕조국가 시절에는 국왕의 명으로 전국 고을에다가 이렇게 사직단을 세우고 그리고 국왕을 대신했던 이제 고을 수령이 직접 나서서 고을민들의 어떤 평화와 그리고 풍요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사직단이라는 곳은 결국은 어떤 위정자보다는 그 지역의 이제 백성들을 위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사직단은 이 박물관에 있는 어떤 그런 문화재 개념이 아니고 현실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사직단은 어떤 역사적인 문화재로서의 관점 그리고 현실에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옛날 농경사회 시절 사직단은 백성을 위한 백성들의 편안한 삶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땅을 소중히 여긴 조상들의 어리 깃든 사직단. 신에게 제를 올린 열린 이 공간에서 작은 소망 하나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